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요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거면 철저히 구별해서 그죠?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되는 것만. 그리고 3번은 뒤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얘를 보면 제한 능력과 의사 무능력의 경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의사 무능력은 무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은 취소잖아요. 그래서 취소에 이중효라는 말을 학자들이 써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 봐보세요. 미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을 이유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취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무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본데 그대로 나와 이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와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다음 페이지에서 취소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있다고 그래요. 판례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있다. 예, 결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지 말고요. 여기는, 그냥 결론만 알면 돼요. 이건 결론만. 이거는 결론만 알면 되니까 뭐 근거 같은 거까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무효행위임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3개가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 금방 했죠. 만취자의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요거는 줄만 쳐놔요. 통정허위 표시, 배임의 적극 가담,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는 건 요거 하나만 딱 해놓고, 요거는 줄만 쳐놓고, 뒤에 가서 한다.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그죠? 1번은 쉽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술 먹어서 만취가 됐다. 그럼 미성년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만취, 정신병을 이유로, 술 취한 걸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를 학자들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다더라.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위능력제도의 적용 범위. 행위능력제도는 법률행위가 뭐라고 했죠?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했어요.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법률행위에 준한 법률행위. 준해서. 이런 건데 이건 얘는 아직 모르니까 놔두고요. 그 법률행위 준해서 법률행위 취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재산적 법률행위. 재산적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그렇게 하고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어요. 가족법이 우리가 친족상속이라고 그랬죠? 첫날 친족상속법이에요.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법적 법률행위는 채권법과 플러스 물권법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그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법과 물권법. 따라서 안 되는 건 친족법과 상속법은 적용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재산적 법률이 뭐냐? 채권법, 물권법에 규정된 민법에 규정된 행위. 그러면 되고, 그죠? 가족법상 행위는 친족 상속법에 규정된 행위. 이건 못해요. 그렇죠? 거긴 적용이 없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법률행위, 그러니까는, 재산적 법률행위만 적용되는 거예요. 재산적 법률행위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3명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본대로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인데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우리는 시험도 미성년만 나오지 피한정, 피성년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개념만 알고 가면 돼요. 개념만. 그런데 3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제한 능력자들이에요. 그죠? 제한 능력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거 노트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주로, 여기, 아까 여기 선의 제3자고,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놓읍시다. 신의칙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두 개가 위반이 아니다. 노트로 하려고 한다면, 그죠? 무능력자를 거래한 전보다 보호하는 거는 선의 제3자한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두 가지가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죠? 두 가지 결국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제도는 그것도 행위 무능력이 있지만, 그건 빼고, 시험은 거의 미성년자, 법률행위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는 거, 그거 위주로. 그거를 위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거기에서 시험이 이제, 지금 한 것 중에서도 이제 여기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가 시험에서. 그러니까는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 행위 능력. 그래서 미성년자 행위 능력에서는요, 이렇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얘가 혼자서 하는 애, 단독행위. 단독행위 하는 게 있고, 다음 뒷페이지에 가보면은, 제한 능력자가 한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규정된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한 능력자 자신이 하는 것은 최소한 한 16살? 뭔가 좀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런 애 단독으로 하는데 2살짜리, 5살짜리 이런 건 못 하잖아요. 아예 행위를. 그건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단독의 재산적 법률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하게 된다. 케이스 1, 2. 오늘 하는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 대로, 그래서 여기, 예컨대 예를 들어봅시다. 갑이 15세예요, 15세. 그래서 을과 매매를 했어요. 15세 정도면 매매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이, 얘는 또 25살짜리. 얘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도 이전해주고, 또 매매 대금도 지급했는데, 여기서 갑이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소. 이때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때 취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내려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할 거니까 요거만 봐보세요. 얘가 취소를 하려면 나는 제한 능력자다. 왜? 15세니까 미성년자다. 그죠? 그리고 얘가 혼자서 단독이 혼자서 하는 거죠. 단독 매매가 당연히 재산적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 하나만 잘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했죠. 재산적 법률행위했죠. 그걸로 취소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취소가 돼요. 일단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본 대로 이제 요거 쭉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라는 요게 그러니까 예컨대 제5조 이렇게 5조 이렇게 하면요. 이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게 제5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축약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5조, 6조, 8조, 15, 16조, 17조 그 다음에 143조, 145조, 146조 이 9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9개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일단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저기 9개에 걸리면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막을 수가 있어요. 취소를 못하게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뭔 말인지 몰라도 5, 6, 8, 15, 16, 17, 143, 145, 146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가 문제밭이에요. 여기가 문제밭.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막 이제 공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점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중요하고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누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물권법 막 공동장 막 가장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신 여러분 실력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책을 가보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 이렇게 마련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 강의 가면
요거를 외워가지고 사례를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못하니까는 막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네, 이제 그냥 보는 거죠. 얘가 제한 능력자고 단독으로 재산적 법률행위라고 취소하면 취소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5조 1항 단서 6조, 8조, 15, 16, 17, 143, 145, 146 여기에 해당되면 취소를 못하게끔 하는 제도를 민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죠. 그죠? 원칙적으로 무능력자 보호한다고 다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은 미성년자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도 많이 쳐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거. 예, 그래서 미성년자의 의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18세 12개월까지, 그죠? 18세 12개월까지. 따라서 여기서 본 대로 만 19세부터, 그죠? 만 19세부터 성년자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 18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의제가 중요한데, 의제는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간주. 성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제. 그래서 의제라는 말, 한문인데, 이거를 간주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본다예요, 본다. 성년으로 본다. 이게 세 개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좀 암기해 놓을게, 민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법, 민소법,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법학은 하나의 현상 가지고 용어를 여러 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마다 다 모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이게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년 의제, 간주, 성년으로 본다는 뜻이야. 성년으로 본다. 언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요. 성년자로 본다. 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법이. 뭐 800 몇 조지만은 하여튼 뭐 최우선이 뭐라고 했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이야 항상. 그죠? 그러니까 법에서 미성년자로 혼인하면 성년을 보니까 성년이 되는 거야 그냥. 그죠? 성년이 된다. 그죠? 따라서 혼인이 해소됐다. 혼인이 해소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뭐 있죠? 여러분들이 혼인이 해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혼이죠. 이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이혼하면 혼인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해도, 이거, 성년 의제 효과는 존속한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존속한다는 말은, 이혼해도 성년자다. 이렇게. 그렇죠? 이혼해도 성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선택형 같은 게 잘 나오니까, 성년 의제 효과는 존속한다. 한 번 결혼하면 영원한 성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해병대면 한 번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것처럼 한 번 혼인하면 영원한 성년이에요. 이혼하든 말든 알았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 그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법률행위 효력.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분들은 취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요. 그죠? 따라서 요까지 없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얻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민법이 규정한, 계속 여러분들이 잘 독해를 해야 되니까, 민법이 규정한 미성년자 대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죠, 뭐. 누가 더 있겠어요, 그죠? 부모. 자. 엄마, 아버지, 그죠?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어요. 동의를 얻으면.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그죠?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죠? 그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조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5조 1항 본문, 5조 1항, 5조 2항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는 4조. 지금 1조, 2조, 3조, 4조, 5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5조는 여러분들이 법조문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법조문을 봐보세요. 그죠? 나눠 드린 거.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제 법조문 보는 방법도 해가면서 좀 해야 되니까, 지금, 맨 처음에, 그죠? 거기 3페이지 보면은 1조 법원 했죠? 2조 신성실 했잖아요. 그죠? 3조 권리능력 존속기관 했죠? 4조 성년, 사람은 19세를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는 19세, 18세 12월까지 미성년. 그죠? 했죠? 그 다음에 5조로 봐보세요.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의 능력. 그렇게 해가지고 1항, 그 동그라미를 제1항이라고 그래요. 제1항. 알았죠? 그러니까 몇 조? 제1항.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런 것도 법조에 있는 방법도 좀 다 해야 돼요. 제1항,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들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고 취소를 못 해요. 그죠? 취소를 못 한다. 그러나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그러니까 거기요. 1항에 문장이 2개 있잖아요. 문장이 2개.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 1항 본문.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걸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항상 법조문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본문과 단서.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다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독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말은 뭐예요? 전항에서 법정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걸 위반했으니까 어떤 행위예요?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률의 규정을 독해하는 방법을 결국은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 독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법정대리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법정대리는 부모다. 그죠?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140조 가면 나오는데 이건 뒤에 거니까는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봐보세요. 취소 요건. 지금 뭐 아까 했었죠. 취소하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소 요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요건에 함몰돼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처음에 모르니까 요건 암기하라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건을 하여튼 1 더하기 1은 2다. 하여튼 1 더하기 1이 요건이고 2가 효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건 사실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사례도 선택형도 기록형도 푸는 건데 처음 공부할 때 너무 막 암기하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 취소되려면 어떤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이 구비돼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아까 했죠. 제한 능력자일 것. 그죠? 뭐뭐 있다고요?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그 뒤에 거는 까먹고 지금 미성년 하나만 해란 말이에요. 미성년 하나만. 그 다음에 제한 능력 자신의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여기서 재산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재산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취소를 해야죠. 그죠? 왜냐면 뭐라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해요. 계속 유효. 그죠? 그럼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지 무효가 돼요. 취소를 해야지. 그죠? 그럼 이건 당연한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합치면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합치면. 그러니까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해야 된다. 재산적 법률행위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죠? 효과가 무효가 된다가 효과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신의칙이요. 위반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선행행위로 얘가 15살인데 15살에 말도 안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가 성년자라고 신뢰를 한 거예요. 얘 너무 늙어 보이는데 당연히 20살 넘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얘가 미성년자라고 말도 안 했고 나가지고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의 금반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아까 그 미성년자 보호를 하는 지금 5조 같은 규정, 강행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신의칙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보세요, 이거. 그래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렇게 신의칙. 그래서 판례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아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5조야. 5조는 강행 규정이요. 이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는 강행 규정인데
이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의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오늘 시험도 봤었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행위를 무효주장을 못하게 한다면 뭐에 반한다?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 이랬잖아요. 그런 걸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봐보세요.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 키워드라고 그랬죠. 이런 거. 이게 키워드다. 그죠? 요 말을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없음으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했고, 의사무능력 했고, 행위무능력을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의칙보다 우선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신의칙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주의해놓고. 신의칙. 아까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 그러면 이번에는, 미성 예외 나와요. 예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이제 상대방이 항변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요거는 민수법 가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또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이제 5조, 6조 쭉 나와요. 5조, 6조 쭉. 그래서 간단하게 또 개관을 해보겠어요. 노트로. 개관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저렇게 칸이 좁으니까 여기서 여기다 해봅시다. 이렇게 쭉 이거 아주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 가서 저런 거 사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보세요. 그러니까 A가 15세다. 15세. 해가지고 B한테 여기서 이제 15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매매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얘가 매매를 취소한다. 매매를 취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B가 취소를 못하는 행위들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기서 본 대로 5조 여기 5조 1항 본문에 의해서 앞자 따서 법정 대리인 법대라고 할게요. 법대에 동의가 있다. 그럼 법대에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취소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두 아까 조문에서 봤지만 5조 1항 단서에서는 단서 아까 본문 단서 알겠죠? 그러나가 단서예요. 처음 문장은 본문이고 단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여기처럼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그죠? 권리만 얻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권리만 얻는 게 공짜로 뭘 받으면 되겠죠? 증여를 받으면 권리만 공짜로 받으니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미성년자가. 그죠? 이럴 때도 취소를 못 해요. 왜냐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한다. 의무만 면제 받는 거예요. 면제. 그죠? 증여나 면제.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어떻게 뭘 잘못해서 무슨 채무를 부담했는데 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의무를 면하는 거죠. 그러면 의무 면하면은 줘야 될 거 안 주니까 이익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조는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그럼 여러분들도 맨날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지금 처분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게 뭐예요? 용돈이에요. 용돈. 부모가 용돈 주는 거야. 용돈. 야, 너가 가서 용돈 써라. 그래. 그죠? 그럼 내가 용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용돈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와서 야, 나 미성년이니까 취소할게요. 그러면 막 대한민국 그 미성년자들 용돈 받은 거 다 취소할 수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이거는 저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산 거 가지고 용돈 가지고 뭐 샀다 그 매매 취소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를 아무리 하더라도 거래 안전도 조금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용돈 받은 거 다 취소하면 대한민국 모든 그 미성년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고등학생 가가지고 뭐 창고 사 다 취소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 못 해요. 그죠? 그 다음에 8조. 8조에서는 이제 허락받은 영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슈퍼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하고 뭐 문방구도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자기 미성년자한테 가서 야, 너 저 문방 바쁘니까 네가 문방구가 좀 지켜 있어 이런 것들. 그러면 허락받은 영업이니까 그건 취소 못 해 이제. 그죠? 그건 취소 못 해. 이런 것.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것들을 동의가 있다. 증 공짜로 받았다. 면제 받았다. 용돈 영업 이런 것들이야. 그다음에 저기서 말한 대로 이제 15조 저기서 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최고는 건 무슨 말인지 16조 철회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저기 17조 속임수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가가지고 자기가 한 18살, 18, 17은 굉장히 성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 미성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가 동의해줬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 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호를 안 해줘요. 거짓말 치는 미성년자는 안 보호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취소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145 추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추후의 인정. 그러니까 요 추인이라는 말은 내가 법률에 매매를 하면은 추후에 인정한다. 이건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나 취소 안 할래.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취소 안 할래 그랬는데 그걸 굳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런 걸 추후의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43 여기서 좀 이렇게 개관하는 거예요. 지금 143에 이제 조문 여러분들 조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개념만 보면 되니까 145조는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법정이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법에 규정된 법정만 나오면 민법에 규정된 앞자 뒷자 딴 거예요. 그죠? 법정 추인 이거는 추인하지 않겠다고 143조는 말로 한 거고 말로 그 다음에 취소하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 거를 민법에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봐주는 거예요. 그냥 예컨대 매매를 했는데 얘가 그냥 너 소유권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 준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동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건 행동으로 하는 거. 말, 행동. 이렇게 다 그렇게 상식적인 것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6조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했는데 2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기간을 제한을 해요. 저기처럼 3년이라든지 법률에 10년 이 정도 지나면 못해요. 지나면 취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요. 동의를 얻었다. 그 다음에 권리만 얻어서 증여를 받았다. 의무만 면제받았다. 이런 거는 취소 못해요. 왜냐하면 이익만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용돈 가지고 사는 거. 그건 취소 못해요. 그 다음에 영업. 아버지가 여러 가지 장사하다가 하나만 시켜가지고 대신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최고는 물어보는 거, 철회하는 거, 걷어들이는 거, 거짓말 친 미성년자는 보호를 안 해줘요. 거짓말 친 거는. 그리고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은 이제는 취소 못해요. 한번 말하면. 그리고 행동으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 표시했다. 즉, 등기를 해줬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민법에서 취소하지 않겠다. 그냥 규정해버려요. 그런 거를 갖다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너무 불안하니까는 3년, 10년으로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취소를 못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뭔 말인지 몰라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것, 요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책으로 하나씩 보겠어요. 이제는.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부담 없는 증여. 증여가 뭐라고 했죠?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다. 그럼 공짜로 받으면 이익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이 없어도 되겠죠. 그죠? 공짜. 증여 이제 공짜로 주는 건 이제 많이 했어요. 그죠? 증여.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
이거는 의무만 면하는 거죠. 의무만 면한다. 여기요, 여기. 의무만 면한다. 이제 권리만 얻는 건 여기고 증여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죠? 그럼 오직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주고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없으므로 법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5조 1항 단서, 그죠? 5조 1항 단서에서, 그죠? 이것도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이익만 주고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단독으로 엄마, 아버지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그러니까는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요게 용돈이란 말이에요. 용돈. 여러분들도 지금 다 용돈,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지만 다 엄마 아버지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거의 미성년에 준해서 이거 붙어야 성년자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행위불능력자잖아요. 그죠?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돈 가지고 매수하는 행위, 그죠? 매매 행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취소를 못 해요. 그렇게 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범위를 정하여, 그죠? 범위를 정하여 처분 허락받은 재산, 용돈이죠. 미성년자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이때 범위.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전에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야, 저기 뭐 책 사라. 그래서 100만 원 받았는데, 엄마가 책 사라고 100만 원 줬는데,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그래요. 1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술 먹고 다 써버렸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엄마는 책 사라고 그랬는데 술 먹었으니까는 가가지고 엄마가 사용 목적을 책 사라고 그랬는데 술 마셨으니까 목적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취소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범위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판례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만 써라. 100만 원 한도만 이게. 그죠? 근데 이제 100만 원만 쓰라고 용돈 줬는데 110만 원을 썼다. 그럼 그 10만 원을 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처분행위, 요 효력이 있다. 요게 나오죠. 생활비, 학비 내라. 그죠? 학비 내라고 100만 원 줬는데, 이거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줬는데 이걸 가지고 유흥비 술 마셔버렸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한 전에 너무 반한다는 거예요. 그죠? 술집에서 얘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엄마가 그 책 사라고 돈 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죠? 왜냐하면 이걸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한 전에 지나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 보호해도 이런 것까지 보호해 주진 않아요. 이거 간단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처분 허락.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엄마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처분 허락.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민법에 규정된 법정 대리인 부모예요. 부모. 엄마 아버지. 예. 처분 허락. 그러니까 용돈 주니까 처분을 허락했겠죠. 그런데 허락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민법, 민사동법, 상법 전부 어떤 의사표시도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시적, 묵시적.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명시적은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고 묵시적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은 엄마가 아까 생활비야 너 생활비로 써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 됐죠. 묵시적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이게 이제 과외비였어요. 판례 보면 과외비. 과외비를 한 30만 원 받았단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미성년자가 3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행위. 아무 말도 안 하는 행위는 너 써도 좋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묵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명시적은 말로 하는 거고 묵시적은 행동으로. 그죠? 묵인하는 거죠. 묵인.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민사법에서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는 다 인정해요. 묵시적 의사표는 다. 예외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묵시적도 확실하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또 어려운데요, 여기 어려워요, 여기가. 여러분들 다 카드 있죠, 카드. 집에서 다 해줬죠, 그죠? 그러면은,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는 아니라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카드를 가지고 여기 가서 끊어서 막 물건 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신용카드 구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신용카드 구매 계약. 그럼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가지고 막 물건 샀어요. 그거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계약은 요거는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 그죠? 신용카드 가입계약, 이렇게. 그래서 둘로 나눠서 신용카드, 왜냐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계속 좀 강조해서 하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정리해야 돼요. 구매 계약과 이용 계약. 그러면 여기서 신용카드 구매 계약. 그러니까 저기 여기 편의점 있잖아요. 가서 막 신용카드 막 긁어서 뭐 커피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걸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야. 취소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기 판례를 보면요. 만 18세 넘었는데 아직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예요. 그죠? 이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 즉 과외비 받은 거. 그래서 신용 구매 계약은 구매라니까 이건 매매나 똑같잖아요. 매매. 그러면 막 물건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봐보세요.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야 너 써도 좋아. 묵시적으로 뭐 사도 좋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있었다고 보아 신용 구매 계약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 해요. 그죠? 따라서 이건 취소를 못 한다. 따라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이거 같은 말이죠. 취소를 못 하니까 유효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까지는 알겠죠? 엄마 아버지 과외비까지 타치는 안 하잖아요. 그죠? 과외비 쓰는 거는 그래 알아서 써.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허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취소를 못 해요. 근데 문제는 요거요. 신용카드 이용계약. 그러면 구매 계약은 카드를 긁으면은 그 카드 긁은 만큼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 내고 구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가입 계약은 돈 내요, 안 내요? 가입은 그냥 공짜로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가입했잖아요. 그죠? 돈 낼 때, 가입할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입계약은 처분 허락받은 용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입계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그런다고요? 이 신용카드 가입할 때는 돈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 처분행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를 인정한다. 그럼 무효가 되겠죠. 취소를 인정하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중급이에요. 이제 구매계약, 가맹계약, 부당이득. 여기는 중급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왔죠. 사례, 선택형.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도 선택형 나오고, 그죠? 이게 중요한데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사례로 좀 중국 가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신용 구매계약과 신용카드 가입계약과 이건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구매계약은 물건을 사니까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건 처분 허락받은 재산 처분행위니까 취소 못해. 그죠?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가입계약이니까 돈 안 내고 가입하니까 처분 허락받은 재산 용돈을 쓴 게 아니니까 이거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해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좀 생략. 왜냐면 여기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고 그냥 판례 없는 건 굳이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다.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생략. 알았죠? 이거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걸러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안 그러면 막 그냥 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법정 대리인 누구라고 그랬죠? 부모, 그죠? 그 대리권이 존속하냐 마냐.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대리권 가서 해야 돼요. 이것도 대리권에서 한다. 지금은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대리한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대리권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법학으로 들어오면. 좀 이따 법정 대리가 하게 돼요. 법정 대리가 산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꼭 뭐가 선택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처음, 아까 6조 했죠? 그러니까 5조하고 6조를 한 거예요. 8조. 8조는 영업이 허락된 경우 영업에 관한 행위. 8조에 8조. 1항. 그래서 법정 대리인, 엄마, 아버지, 부모로부터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지니까 얘가 영업, 저기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무슨 음식점도 하고, 뭐, 편의점도 하고, 뭐, 문방구도 하는데, 문방구만 맡긴 거야. 야, 나 바쁘니까 네가 좀 해. 그러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년자니까. 그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못한다. 못하고 유효하다. 하여튼 문방구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판례도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중에서 문방구를 대신 맡겨가지고 걔가 영업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특정이 필요. 특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 종류가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영업에 대해서 포괄적 허락. 이렇게 모든 자가 나오면 포괄적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전부 모든 포괄적 같은 말이에요. 이건 한문.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말한 대로 부가 아까 본 대로 뭐 저기 편의점도 하고 저기 뭐 음식점도 하고 문방구도 한다. 이거를 다 맡겨버리는 거야. 이런 게 포괄적. 다 맡기는 거. 이걸 보고 자한테 야 이것 좀 다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되고 요 중에서 하나만 특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만 특정해서 하는 것만 그렇게 된다는. 알겠죠? 이런 거 그냥 얘만 잘 기억해 두세요. 모든 걸 다 하는 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특정해서 요건 네가 좀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이란 말 알겠죠? 특정. 특별히 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한다. 이렇게 항상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이것도 대리 가서 해야 돼요. 이것도 법정 대리 가서 한다. 요거랑 연결돼 있어요. 대리해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비교. 본대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뭔 말인지 몰라도 요까지는 할 수 있겠죠. 대리권 소멸은 대리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법정 대리는 요건 별로 안 중요해요. 법정 대리 그거 영업을 허락했잖아요. 그거를 허락을 갖다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끝. 요 정도만 끝내세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한 걸 나중에 대리점, 문방구, 네가 문방구 좀 해야 되겠다. 야, 너 이제 그만해. 이제 가서 공부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끝.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는, 민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 다른 대리, 유언, 임금, 취소, 이런 것들, 이건 봐요. 이거는 다른 법 가서 한다. 그러니까는 거기 해당 파트에서 간다. 이건 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것은, 해당 부분에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5조, 6조, 8조를 했단 말이에요. 5조, 6조, 8조.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뒤에 가서 하는 거고. 그죠? 뒤에서 한다. 그 다음에 취소권.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매매 같은 걸 했다. 그죠? 매매 같은 걸 했으면은, 그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재산적 법률행위, 매매 같은 거, 그런 것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매매를 한 다음에 취소를 했어요. 그럼 취소도 미성년자 상태에서 했으니까 취소한 거 또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안 돼요. 미성년자는 취소하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대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 임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직접 제한능력자가.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요. 따라서 이 취소를 또 취소할 수 없어요. 또 취소할 수 없다. 안 그러면 뭐 계속 행위하고 취소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할 수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그거는 다시 취소 못 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가 선택형에 가끔 나와요. 지금 많이 안 나와도 주의를 해놓는다. 실력이 좋으면 이런 거 틀려요. 실력이 좋으면 미성년자에서 취소했어? 그럼 미성년자 의사 표시했네. 그럼 취소할 수 있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의할 것들 체크.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 16, 그러니까 5조, 6조, 8조. 그죠? 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 노트에서 여기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면서 이런 것들은 하면 취소를 못 하는구나. 그죠?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를 쭉 할 거예요. 여기를.